표지와 문서 범위 RG 1.92 개정 3파는 원자력 발전소 내진 응답 해석에서 모드 응답과 공간 성분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정리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지침입니다. SRSS는 제곱합제곱근 조합법을 뜻하며 서로 충분히 독립적인 모드 응답이나 지진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뒤 제곱근으로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CQC는 완전 2차 조합법을 뜻하며 서로 가까운 모드 사이의 상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모드 응답 조합법입니다. GPA는 영주기 가속도를 뜻하며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 구조물이 입력 가속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한계값입니다. USM은 균일 지지운동 접근을 뜻하며 여러 지지점에 같은 포락 응답 스펙트럼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ISM은 독립지지운동 접근을 뜻하며 지지점별 서로 다른 운동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주제는 지진응답 해석에서 모드 응답과 공간 성분의 조합이며 행정변경판인 개정 3파는 2012년 10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기술 내용은 2006년 7월에 발행된 개정 2판의 규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지침은 10CFR 파트 50과 10CFR 파트 52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 인허가 검토에서 안전 중요 구조물 개통, 기기의 내진 응답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핵심은 응답 스펙트럼법에서 개별 모드 최대 응답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새 직교 지진 성분을 전체 응답으로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누락 질량과 강체 응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한 해석 방법을 안전해석 보고서에 어떻게 추적 가능하게 기록할 것인지입니다. 내진 해석에서 모드 응답 조합은 단순한 계산 편의가 아닙니다. 모드별 최대 응답은 실제 지진 중 동시에 최대가 되지 않으므로 구조동력학적으로 타당한 조합법을 사용해야 설계 응답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 지진 성분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구조물과 배관 계통에 작용하므로 공간 성분 조합 방법도 안전 여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RG 1.92에서 중요한 용어는 SRSS, CQC, GPA, USM, ISM입니다. SRSS는 제곱합제곱근 조합법이고 CQC는 근접 모드의 상관성을 고려하는 완전 2차 조합법입니다. GPA는 영주기 가속도로서 매우 높은 주파수에서 구조물이 입력 가속도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한계를 뜻합니다. USM은 균일 지지운동 접근이고 ISM은 독립 지지운동 접근입니다. 이 용어들은 배관, 기기, 구조물의 내진 응답을 해석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서의 목적과 적용 대상 RG 1.92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중요 구조물, 개통, 기기에 대해 허용 가능한 모드 응답 조합 방법과 공간 성분 조합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응답 스펙트럼법에서는 각 모드에서 얻은 최대 변이, 가속도, 전달력, 모멘트, 응력, 변형률 등을 하나의 설계 응답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시간 이력법이나 응답 스펙트럼법을 사용할 때에는 두 수평 성분과 한 수직 성분으로 구성되는 세 직교 지진 성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한 구조물이라도 각 성분이 지배하는 응답 위치와 응답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성분 조합은 구조물, 배관, 기기 평가의 핵심 절차가 됩니다. 이 지침은 규정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방법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는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면 NRC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G 1.92는 유일한 계산법이 아니라 규제 심사에서 수용 가능한 대표적 접근법을 제시하는 문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적용 규정과 내진 설계의 기준 RG 1.92의 규제적 기반은 10CFR 파트 50 부록 A의 GDCE와 10CFR 파트 50 부록 S입니다. GDC는 일반 설계 기준을 뜻하며 원전 안전 설계가 만족해야 하는 기본 설계 요건입니다. OMB는 미국 예산관리국을 뜻하며 연방기관의 정보 수집 부담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GDCE는 지진을 포함한 자연현상에도 안전 중요 구조물, 개통, 기기가 안전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10CF 알파트 50 브록 S는 지진에 대한 GDC 이 구현 요건을 규정하며 1997년 1월 10일 이후 10CF 알파트 50 및 10CF 알파트 50이 신청에 적용됩니다. 1997년 1월 10일 이전 건설허가 보유자 또는 신청자에게는 10CF 알파트 100 브록 A 섹션 6의 지진공학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10CF 알파트 52는 설계 인증과 복합허가 신청에도 관련 지진공학 기준 적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RG 1.92는 기존 운전 원전뿐 아니라 신규 원전 설계, 설계 인증, 복합허가의 내진에서 검토에도 연결됩니다. 정보 수집 요건은 OMB 관리번호 3150-0011 및 3150-0151로 승인된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이 지침은 의회 검토법상 주요 규칙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규제 지침이 행정적, 법적 절차와 연결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NRC 직원이 허용 가능하다고 보는 기술적 해석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조합해야 하는 응답의 범위 원자력 발전소 내진 응답 해석에서는 두 종류의 조합 문제가 먼저 구분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모드별 최대 응답의 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세직교 지진 성분의 공간적 조합입니다. 응답 스펙트럼법에서 구조물, 계통, 기기의 변이, 가속도, 전달력, 모멘트, 응력, 변형률은 각 고유 모드별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개별 모드의 최대값은 동일한 시간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물리적으로 타당한 통계적 조합이 필요합니다. 공간 성분 조합은 수평 두 방향과 수직 방향 지진 입력이 동시에 구조물에 작용할 때 전체 설계 응답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부재력이나 지지발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처리하면 설계가 불필요하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RG 1.92는 이 두 조합 문제를 구분하여 해석자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RG 1.92가 다루는 두 가지 조합 문제. 첫 번째 조합 문제는 동일한 지진 성분에 대해 계산된 개별 모드 최대 응답을 하나의 대표 최대 응답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 응답은 구조물, 계통, 기기 요소의 변이, 가속도, 전달력, 모멘트, 응력 또는 변형률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드별 최대 응답은 서로 독립적이거나 충분히 분리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근접 모드가 있으면 응답 사이의 상관성이 커집니다. 모드가 충분히 분리되어 있으면 SRSS가 적절하고 근접 모드가 존재하면 CQC 계열 접근을 사용해 상관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합 문제는 세직교 지진 성분의 응답을 하나의 전체 내진 응답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응답 스펙트럼법에서는 SRSS 또는 140-40 조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시간 이력법에서는 통계적으로 독립인 세 성분을 시간단 개별로 대수합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RG 1.92의 목적은 모드 조합과 공간 조합을 모두 일관된 규제 해석 체계 안에 두는 것입니다. 개정 3판의 변경 사유와 기술 배경 개정 3판은 개정 2판에 대한 행정 변경판입니다. 직원 규제 지침 자체에는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며 주요 변경은 첫 페이지 각주, 의회 검토법 관련 문구, 이행절의 편집적 보완에 해당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배경은 기존 조합 방법을 계속 사용할 때 누락 질량과 강체 응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개정 1판의 모드 응답 조합 방법은 계속 허용되지만 신규 인허가 신청자가 이를 사용할 때에는 누락 질량 모드의 잔류 강체 응답을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기존 운전 원전도 개정 1판 방법을 선택하여 구조물, 계통, 기기 지진 해석을 수행할 때 누락 질량 모드의 잔류 강체 응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고주파 모드를 생략한 해석이 지지부 인근 요소력과 지지발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구조동력학적 문제를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3판의 성격과 이전 방법의 적용 조건. 개정 3판은 내진 응답 조합 기준을 새롭게 바꾼 판본이 아니라 개정 2판의 규제 입장을 유지하면서 행정 문구와 이행 설명을 정리한 판본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개정 2판과 같은 기술 기준을 적용하되
이행절에서 설명하는 기존 인허가 기준과 소급적 규제 변경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1판의 조합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사용할 때도 고주파 모드와 누락 질량의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진 해석에서 모든 모드를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석에 포함되지 않은 질량이 만들어내는 강체 응답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방법을 적용하는 실무자는 단순히 과거 해석 관행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누락 질량과 잔류 강체 응답이 설계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과거 방법도 현재 규제 입장 안에서 수용 가능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지지 시스템과 USM-ISM 접근 배관, 케이블 트레이, 덕트, 기기 지지 계통처럼 하나의 구조물 내 여러 지점에 지지되거나 두 구조물에 걸쳐 지지되는 시스템에서는 지지점마다 입력 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URS는 포락 응답 스펙트럼을 뜻하며 여러 지지점 응답 스펙트럼을 감싸는 대표 스펙트럼입니다. 이런 경우 단일 지지점 구조물보다 지지운동 정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 구조물 내의 여러 지지점에 대해서는 모든 지지점 응답 스펙트럼을 포락하는 URS를 정의하여 각 지지점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USM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GE 1.92의 모드 조합과 공간 성분 조합 방법은 다중지지 시스템에서 USM 방법을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USM은 모든 지지점에 동일한 포락 스펙트럼을 부여하므로 보수적 과대평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지지점 간 상대 변이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전통적 정적 해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변이에 의한 응답과 관성효과 응답은 절대압으로 조합합니다. 한 구조물 내 다중지지 문제에서 USM이 과도하게 보수적일 경우 ISM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SM은 지지점별 운동 차이를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므로 해석 정밀도와 모델링 근거가 충분할 때 유용합니다. 시간 이력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중지지 시스템에서는 응답 스펙트럼 포락 방법 대신 각 지지점의 시간 이력 지지운동을 시스템 또는 기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은 지지점별 운동 차이와 위상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이력 접근은 응답 스펙트럼 법보다 해석 노력이 크기 때문에 모든 소형 지지 계통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주요 기기 시스템이나 응답 스펙트럼 포락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 지진 성분을 동시에 적용하는 시간 이력 해석에서는 각 성분이 통계적으로 독립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간당 개별 대수합 결과가 지진 입력의 실제 확률 특성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이력법은 정밀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입력 시간 이력의 품질과 통계적 독립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림 1. 광대역 응답 스펙트럼의 영역. 그림 1은 광대역 응답 스펙트럼을 여러 주파수 영역으로 나누어 보여줍니다. 이 구분은 주기응답과 강체응답을 어디에서 분리할 것인지, GPA를 어느 영역에서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A, B는 증폭주기 스펙트럼 변이 영역이고 BC는 증폭주기 스펙트럼 속도 영역입니다. CD는 증폭주기 스펙트럼 가속도 영역이며 이 구간까지는 주기응답 성분이 지배적입니다. D는 증폭주기 스펙트럼 가속도에서 강체 스펙트럼 가속도로 넘어가는 전이 구간입니다. 이 F는 강체 스펙트럼 가속도에서 최대 기초 가속도로 이동하는 구간이고 FG는 최대 기초 가속도 영역입니다. F1, F2, FGPA는 주기응답과 강체응답의 분리, 그리고 영주기 가속도 적용의 기준 주파수입니다. 특히 FGPA 이상 영역에서는 구조물이 입력 가속도에 거의 강체처럼 반응하므로 이 구간의 모드와 누락 질량 기여분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림 2와 그림 3 협대역 응답 스펙트럼. 그림 2는 하나의 지배적인 협대역 피크를 갖는 응답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그림 3은 여러 협대역 피크가 존재하는 구조물 내부 응답 스펙트럼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실제 원전 구조물 내부 스펙트럼은
단순한 광대역 형태보다 협대역 피크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굽타 방법에서 F1의 선택은 스펙트럼 피크 위치와 대역 확장 여부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일 협대역 스펙트럼에서는 집의 피크의 경계가 F1 선택에 중요하고, 다중 협대역 스펙트럼에서는 여러 피크 중 어느 피크를 기준으로 강체 성분 전이를 시작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다중 협대역 스펙트럼에서는 고주파 증폭 영역에서 강체 응답 성분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 피크 중 가장 높은 주파수 피크를 F1로 선택하는 접근이 허용됩니다. 이 판단은 전이 영역의 성분 분리가 과도하게 보수적이거나 비보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기응답과 강체응답의 물리적 의미 구조물 개통, 기기의 지진응답은 감쇄된 주기응답과 강체응답의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론에서는 이를 각각 과도응답과 정상상태응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기응답은 운동방정식의 동차에 대응하며 각 모드 또는 단자유도 진동자의 고유 주파수를 갖습니다. 이 성분은 구조물 자체의 동적 특성에 의해 증폭되고 감쇄됩니다. 반면 강체응답은 운동방정식의 특수에 대응하며 입력 지진운동의 주파수 성분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충분히 분리된 주기 모드 응답에는 SRSS 조합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근접 모드가 존재하면 각 모드 응답이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합식과 모드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CQC 계열 접근이 더 적합합니다. 강체응답은 위상차 없이 입력운동에 대응하므로 대수압으로 조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누락질량 모드와 잔류 강체응답 응답 스펙트럼법에서 모든 고유 모드와 고유 주파수를 계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FGPA보다 높은 고주파 모드는 매우 많을 수 있고, 이 모든 모드를 명시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NRC 연구는 GPA 주파수 이상 고주파 영역의 강체 모드 응답을 대수압으로 조합해야 함을 제시했습니다. FGPA를 넘는 중요 모드를 생략하면 누락질량이 발생하고, 이 누락질량의 잔류 강체 응답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지부 인근 요소력과 지지발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는 전체 주기 응답, 전체 강체 응답, 잔류 강체 응답을 각각 산정한 뒤 적절한 완전의 방법으로 총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누락질량은 단순한 수치 오차가 아니라 설계 하중과 지지발력 평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리적 기여분입니다. NRC 직원이 허용하는 조합 방법과 적용 제한 시절은 NRC 직원이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는 모드 응답 조합 방법과 공간 성분 조합 방법을 정리합니다. 구조물 개통 기기의 내진 해석에서 사용한 조합 방법은 단순 계산 선택이 아니라 안전해석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하는 규제 추적 정보입니다. 핵심 조합 기준은 주기 모드 응답의 SRSS 또는 CQC 조합, 강체 모드 응답의 대수압, 전이 영역에서의 굽타 방법 또는 린들리 요호 방법, 누락질량 기여분 산정, 그리고 세직교 공간 성분의 SRSS 또는 140-40 조합입니다. 2절에서 중요한 점은 해석자가 응답 스펙트럼 결과를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드 간 상관성, 주기 응답과 강체 응답의 성분 분리, 고주파 누락질량의 영향, 공간 성분의 독립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내진 응답 산정의 신뢰성을 좌우합니다. 개별 모드 응답 조합의 전체 구조 C.1, 이는 주기 모드 응답 조합을 다루며 CQC 이중합식을 기본 구조로 제시합니다. 주파수가 충분히 분리되면 CQC는 SRSS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SRSS는 CQC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접 모드가 존재하면 SRS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로젠블루스 상관계수 또는 더 키우레간 상관계수를 사용해 모드 간 상관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접근은 특히 서로 가까운 고유 주파수를 갖는 구조물이나 배관 계통에서 중요합니다. C.1. 이는 강체 모드 응답을 대수압으로 조합하도록 합니다. C.1.
3은 전이 영역에서 주기 성분과 강체 성분을 분리하는 굽타 방법과 린들리 요오 방법을 허용합니다. C.1. 4와 C.1. 5는 누락질량 기여분과 완전의 조합을 규정합니다. 전체 절차는 주기 성분, 강체 성분, 누락질량을 서로 다른 물리적 성분으로 나누어 처리한 뒤 총응답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식 1C, QC 이중합 조합식 식 1은 i번째 지진 입력 성분에 대한 조합 주기응답을 구하는 기본식입니다. 이 식은 모드별 주기응답과 모드 상관계수를 이중합으로 결합하여 전체 주기응답을 산정합니다. 입실론 ij는 i모드와 j모드의 모드 상관계수입니다. 완전 상관이면 1, 무상관이면 0으로 처리됩니다. RPI와 RPJ는 각 모드의 주기응답 또는 주기응답 성분이며 N은 조합에 포함되는 모드 수입니다. 이 식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드 응답이 서로 독립이면 제곱 합제곱근 형태로 단순화되지만 근접 모드처럼 상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관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CQC 이중합식은 근접 모드가 있는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 SRSS보다 일반적이고 엄밀한 표현입니다. 식 ESRSS와 근접 모드 판정 SRSS는 모든 모드 주파수가 충분히 분리되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드 상관계수 입실론 IJ는 같은 모드에서는 1, 다른 모드에서는 0이 되므로 CQC 이중합식은 제곱 합제곱근 형태로 단순화됩니다. 근접 모드 판정은 감쇄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계감쇄비가 2% 이하이면 주파수가 서로 10% 이내일 때 근접 모드로 봅니다. 임계감쇄비가 2%를 초과하면 주파수 차이가 임계감쇄비의 5배 이내인 경우 근접 모드로 판단합니다. 근접 모드가 존재하면 SRSS 단독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절 1.1, 2 또는 C절 1.1, 3의 상관계수 기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드가 서로 충분히 독립인지 아니면 상관성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실무적 경계입니다. 식 3 로젠블루스 상관계수 로젠블루스 방법은 지진하중을 유한 지속시간의 백색 잡음으로 표현하는 랜덤 진동이론에 기반합니다. 여기서 모드 상관계수 입실론 IJ는 모드 주파수 FI와 FJ, 모드 감쇄비 람다 I와 람다 J, 그리고 강진 지속시간 TD의 함수입니다. TD의 영향은 특히 감쇄비가 1% 수준이고 저주파 영역일 때 중요합니다. 반면 감쇄비가 5% 또는 10% 수준이면 TD가 10초이든 1000초이든 입실론 IJ 값이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주파수비가 0,9일 때 입실론 IJ는 감쇄비 2%, 5%, 10%에 대해 각각 약 0.2, 0.5, 0.8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감쇄비가 커질수록 근접 모드 간 상관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근접 모드 조합에서는 주파수 차이뿐 아니라 감쇄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식 4 더 키우레기안 상관계수 더 키우레기안 방법도 랜덤 진동이론에 기반하지만 지진하중을 무한 지속시간의 백색 잡음으로 표현합니다. 식 4는 모드 주파수와 모드 감쇄비를 사용하여 입실론 IJ를 산정합니다. 식의 형태는 로젠블루스 식과 다르지만 로젠블루스 식에서 강진 지속시간 TD를 매우 크게 가정한 결과와 동등한 값을 줍니다. 참고문헌 8의 부록 D는 로젠블루스 식에서 TD를 1000초로 둔 결과와 더 키우레기안 식의 수치값이 사실상 동등함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의 실무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해석자가 유한 지속시간 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보수적 또는 단순화된 상관계수 접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접 모드의 상관성을 SRSS보다 더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식 5. 강체 모드 응답의 대수합 그림 1의 EF와 FG 고주파 영역에서는 강체 응답이 지배적입니다. CD 이후 이까지의 전이 영역에서는 각 모드 응답이 주기 성분과 강체 성분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강체응답과 강체응답 성분은 입력운동에 대해 위상차 없이 대응합니다. 따라서 이 성분들은 통계적으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수합으로 조합해야 합니다. 이는 주기 모드 응답을 SRSS나 CQC로 조합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RRI는 I번째 지진 입력 성분에 대한 조합 강체응답이고 RRI는 I 모드의 강체응답 또는 강체 성분입니다. 이 식은 고주파 강체 성분이 설계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 조합 원칙입니다. 식 6과 식 7 굽타 방법의 성분 분리 굽타 방법은 강체응답 계수 알파 i를 사용하여 모드 응답 RI를 강체 성분과 주기 성분으로 나눕니다. 식 6.1은 강체 성분 RRI를 알파 IRI로 정의하고 식 6.2는 주기 성분 RPI를 1알파 I의 제곱근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알파 I는 F1과 F2 사이에서 로그 주파수 관계로 변화합니다. F1 이하에서는 알파 I가 0이므로 모드 응답을 전부 주기 성분으로 보고 F2 이상에서는 알파 I가 1이므로 전부 강체 성분으로 봅니다. F1과 F2 사이의 전위 영역에서는 두 성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굽타 방법의 핵심은 F1과 F2를 스펙트럼 형태에 맞게 선정하는 것입니다. F2를 너무 낮게 잡으면 강체 성분을 과대평가할 수 있고 너무 높게 잡으면 실제 강체 성분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피크의 위치와 대역 확장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굽타 방법에서 F1과 F2의 선택 F2는 강체 주파수 FR로 표현되며 이 주파수 이상에서는 단자유도 진동자 응답이 입력운동과 완전히 상관된다고 봅니다. 굽타는 서로 다른 감쇄값의 응답 스펙트럼, 곡선이 수렴하는 주파수를 FR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F2 선택은 총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렴 주파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브롭비의 체계적 절차를 사용하여 F2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자유도 진동자의 시간이력 응답과 입력 시간이력을 비교하여 강체 모드 응답 문턱 주파수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F1의 선택도 스펙트럼 형태에 좌우됩니다. 단일 피크 비확장 스펙트럼에서는 식 7.2의 F1 정의를 적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5%로 확장된 스펙트럼에서는 그림 2의 뒷점을 F1로 선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중 협대역 스펙트럼에서는 유의한 피크 중 가장 높은 주파수 피크, 즉 그림 3의 뒷점을 F1로 선택하는 접근이 허용됩니다. 식 8과 식 9 린들리 요오 방법 린들리 요오 방법은 주기응답 성분과 강체응답 성분을 별도 해석으로 산정합니다. 식 8.1은 수정 스펙트럼 가속도를 사용하여 주기응답 성분을 계산하고 식 8.2는 스펙트럼 가속도에서 GPA 성분을 제외한 수정 스펙트럼 가속도를 정의합니다. 식 9는 알파 I를 GPA와 해당 모드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비로 정의합니다. 이 방식은 각 모드에서 강체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를 스펙트럼 가속도와 GPA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주파 응답이 유의한 구조물 개통 기기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최저 주파수 스펙트럼 가속도 피크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알파 I를 0으로 설정하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저주파 주기 응답을 부적절하게 강체 응답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잔류 강체 응답과 누락 질량 기업은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개통 기기는 FGPA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중요한 고유 진동 모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고주파 모드를 모두 충분한 정확도로 계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FGPA 이하 모드만 동적 해석에 포함하면 FGPA 이상 모드의 질량은 해석에서 누락된 질량이 됩니다. 이 누락 질량을 무시하면 지지부 인근 요소력과 지지발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관 지지부, 앵커, 국부 부재력 평가에서는 누락 질량의 영향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RG 1.92는 모든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 누락 질량 기여분을 계산하도록 요구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허용되는 방법은 누락질량 방법과 정적지 PA 방법입니다. 두 방법은 고주파 모드가 입력 가속도와 거의 같은 위상으로 움직이는 강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락질량 방법의 허용 범위와 엄격성. 누락질량 방법은 FGPA 이상 모드의 기여를 계산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동적 해석에 포함되지 않은 질량이지 PA와 같은 위상으로 응답한다고 보고 그 잔류 강체 응답을 해석에 추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지점에 배분된 질량이 지지 반응에 미치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가 FGPA 이상인인 고주파 모드 기여와 지지점 질량 효과를 함께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누락질량 방법이 유일하게 허용됩니다. 특정 자유도에서 누락질량 비율이 0기를 넘을 때만 고려하라는 기존 지침은 비보수적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지 발령 영향은 단순한 누락질량 비율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누락질량도 위치와 경계 조건에 따라 특정 지지부에서 큰 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드 중첩 시간 이력 해석에서도 순간 입력 가속도에 맞추어 누락질량 기여분을 추가 모드처럼 대수합하는 절차가 허용됩니다. 이는 시간 이력 해석에서도 고주파 누락질량 효과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적지 PA 방법의 역할. 정적지 PA 방법은 전체 질량의 GPA를 곱한 하중에 대한 정적 해석으로 강체 응답 RRI를 직접 계산하는 접근입니다. 린들리 요 방법은 모든 모드의 강체 응답 성분 가속도를 응답 스펙트럼의 GPA로 정의하므로 모든 모드 강체 응답 성분의 대수합은 전체 질량의 GPA를 곱한 정적 하중 응답과 동등합니다. 이 접근은 누락질량 계산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아도 고주파 모드 기여를 자동으로 포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모드를 명시적으로 모두 계산하지 않아도 전체 질량의 강체 효과를 구조물 응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적지 PA 방법은 조합 방법 B와 함께 적용됩니다. 린들리 요 방법과의 적합성, 저주파 응답 보정, 보수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석자는 이 방법이 단순히 편리한 정적 해석이 아니라 고주파 강체 효과를 전체 질량 기준으로 반영하는 완전의 접근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식10 조합 방법 A. 조합 방법 A는 F가 FGPA 미만인인 증폭 모드에 대해 주기 성분과 강체 성분을 분리하여 총응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주기 성분 RPI는 모드 상관계수를 포함하는 이중합으로 조합합니다. 강체 성분 RRI는 각 모드의 강체 성분과 누락질량 기여분 R누락질량 I를 대수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고주파 누락질량과 전이 영역의 강체 성분을 하나의 강체 응답 축으로 모으는 절차입니다. 최종 RI는 주기 응답과 강체 응답을 제곱 합제곱근 형태로 조합하여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굽타 방법과 린들리 요 방법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1판 방법에서는 RRI항을 0으로 취급하므로 현재 관점에서는 누락질량과 잔류강체 응답을 별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식11 조합 방법 B. 조합 방법 B는 린들리 요 방법과 정적지 PA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주기 성분 RPI는 식11의 이중합으로 산정하고 강체 응답 RRI는 정적지 PA 방법에서 직접 얻은 R정적지 PAI로 둡니다. 저주파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법 B는 방법 A보다 항상 보수적인 응답을 예측함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전체 질량의 GPA를 곱한 정적 응답을 강체 응답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고주파 모드 기여를 빠뜨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고주파 모드 기여, F가 FGPA 이상 있는 모든 응답 스펙트럼 해석과 모드 중첩 시간 이력 해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 방법 B는 이 원칙을 정적지 PA 방식으로 구현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성분 조합의 기본 구조. 공간성분 조합은 세직교 지진 성분의 응답을 하나의 전체 내진 응답으로 결합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수평 성분과 한 수직 성분이 각각 구조물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므로 성분별 최대 응답을 그대로 따로 평가해서는 전체 설계 응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RG 1.92는 응답 스펙트럼법에서 세 성분을 별도로 해석한 뒤 SRSS로 조합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대안으로 140-40 조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력법에서는 성분별 최대 응답을 SRSS로 조합하거나 통계적으로 독립인 세 성분을 시간당 개별로 대수합할 수 있습니다. 공간 성분 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성분 간 상관성과 최대 응답 발생 시점입니다. 각 방향의 최대 응답은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할 수 있고 위치별로 지배 성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응답별로 전체 조합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식 12와 식 13 응답 스펙트럼법의 공간 성분 조합 응답 스펙트럼법에서 세 지진 성분을 별도로 해석하는 경우 각 성분의 최대 대표 응답을 SRSS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I는 I번째 입력 성분에 대한 조합 응답이며 식 10 또는 식 11에서 얻은 값입니다. 대안으로 뉴마크가 제안한 140-40 조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큰 성분응답 100%에 나머지 두 성분응답의 40%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응답 성분을 세 방향에 대해 순열로 조합하여 가장 큰 값을 설계응답으로 취합니다. 산업계 비교 결과 140-40 조합법은 SRSS보다 최대 약 16% 큰 응답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최대 과소 예측은 약 1%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SRSS보다 다소 보수적인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 14와 식 15 시간-이력법의 공간성분 조합 세 공간성분을 각각 별도 시간-이력 해석으로 계산한 경우 각 성분 최대 응답을 SRSS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응답 스펙트럼법과 유사하게 성분별 최대값을 통계적으로 결합하는 접근입니다. 세 지진 성분이 통계적으로 독립이면 각 시간 단계에서 세 성분 응답을 대수합하여 전체 시간-이력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성분을 하나의 동적 해석에서 동시에 적용하면 이러한 대수합이 해석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최대 응답 발생 시간은 위치와 응답 종류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관심 응답별로 전체 시간-이력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합니다. 구조 허용 기준과 응답량도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부재 평가에서는 축력과 두 방향 휜모멘트가 결합하여 만드는 최대 추궁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용한 방법의 안전해석 보고서 기재 신청자가 RG 1.92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해석 보고서에 해당 절에서 어떤 허용 방법을 사용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SAR은 안전해석 보고서를 뜻하며 인허가 심사에서 해석 방법과 가정을 추적 가능하게 기록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 작성 문제가 아니라 인허가 심사에서 해석 재현성과 검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구조물, 계통, 기기별로 적용한 모드 응답 조합 방법과 공간 성분 조합 방법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근접 모드가 있었는지, 누락 질량 기어본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F1, F2, FG, PA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정적지 PA 또는 누락 질량 방법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추적 정보입니다. 다중지지 시스템에서 USM 또는 ISM을 선택한 경우에는 지지운동 정의와 상대변이 평가 절차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SAR은 안전해석 보고서로서 인허가 심사에서 사용한 해석 방법과 가정을 추적 가능하게 기록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따라서 조합 방법의 선택과 그 근거는 SAR에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행 원칙 이행절은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가 RG 1.92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NRC 직원이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기저 NRC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자발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해법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 또는 인허가 보유자는 그 방법이 관련 규정을 만족한다는 충분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인허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인허가 보유자는 NRC가 과거에 허용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의 핵심은 기술 지침의 유용성과 기존 인허가, 기준의 안정성을 함께 유지하는 것입니다. RG 1.92는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을 제시하지만 기존 시설에 자동으로 새로운 해석 방법을 강제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의 사용 원칙. 신청자와 인허가 보유자는 기저 NRC 규정의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RG 1.92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NRC 심사 조직과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 근거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행 인허가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 인허가 보유자는 NRC가 과거에 허용한 지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보유자는 텐시 FR 50.59에 따른 설계 변경처럼 NRC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조치에도 이 지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현안이나 검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 지침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적용은 발전 소별 인허가 기준, 안전해석 보고서, 기술 규격, 승인된 해석 방법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NRC 심사조직의 사용 원칙과 소급적 규제 변경 제한. NRC 심사조직은 RG 1.92와 일치하는 조치를 인허가 보유자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저 규정 요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허용 가능한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의 인허가 기준에 이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심사조직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규제 지침은 규정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허 변경 또는 변경 요청 검토에서 이 지침의 주제가 핵심 고려사항이면 NRC 심사조직은 이 지침 준수 또는 동등한 대안 절차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텐시 FR 50.109 가항 1호의 소급적 규제 변경이나 텐시 FR 파트 52의 승인사항 확정성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기존 인허가 보유자에게 강제로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 규제 현안 해결을 위해 자발적 채택을 요구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유용한 기준이지만 적용에는 인허가 절차상의 경계가 존재합니다.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과 추가 적용 상황. 기존 신청자는 텐시 FR 50.109 가항 3호에 적용되는 경우 새로운 규칙, 명령 또는 지침을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인허가 보유자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절차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허가 보유자가 NRC가 RG 1.92를 이행절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한다고 판단하면 소급적 규제 변경 이의 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뉴레그 1409와 NRC 관리지침 8.4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행절의 핵심은 RG 1.92를 허용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하되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당하게 소급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해석 방법과 규제적 적용 경계는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부록 A 누락질량 기여분 계산 절차. 부록 A는 누락질량 기여분을 계산하여 고주파 모드의 강체 효과를 해석에 반영하는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 부록은 본문에서 설명한 누락질량 방법을 실제 계산 단계로 연결합니다. 누락질량은 FGPA보다 높은 주파수 모드를 명시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때 남는 질량입니다. 이 질량은 고주파 영역에서 입력 가속도와 거의 같은 위상으로 반응하므로 설계 응답에서 빠뜨리면 지지발력과 국부 요소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록 A는 저주파 모드만 계산하면서도 모델의 전체 질량이 내진 응답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보완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록 A 스텝 1과 스텝 2 각 지진 입력 방향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스텝 1에서는 스펙트럼 가속도가 GPA로 되돌아오는 주파수 FGPA보다 낮은 자연 주파수를 갖는 모드만 계산합니다. 이 단계는 동적 해석에 포함할 저주파 모드 집합을 정의해야 합니다. 스텝 2에서는 각 자유도에 대해 스텝 1에 포함된 모든 모드가 포함한 질량 분율 DI를 계산합니다.
CNJ는 제2방향 입력에 대한 N 모드의 참여 개수입니다. 참여 개수는 특정 입력 방향에서 해당 모드가 전체 운동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델타 IJ에서 DI를 빼서 동적 해석에 포함되지 않은 질량 분율 EI를 산정합니다. 이 EI가 바로 각 자유도에서 누락 질량 기여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값입니다. 이 절차는 누락 질량을 전체 질량 중 얼마나 남았는지 자유도별로 추적하게 해줍니다. 브록 A 스텝 3과 의사정적 관성력 고차 모드는 GPA와 같은 위상으로 응답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서로 대수합됩니다. 이 대수합은 고차 모드가 GPA에서 가진된 경우에 의사정적 응답과 동등합니다. PI는 I번째 자유도에 적용할 힘 또는 모멘트이고 MI는 해당 자유도의 질량 또는 질량 관성 모멘트입니다. 계산된 의사정적 관성력을 모든 자유도에 적용하여 정적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 절차의 장점은 저주파 모드만 명시적으로 계산하면서도 모델의 모든 모드와 모든 자유도, 질량을 포함하는 효과를 보장한다는 점입니다. 즉, 동적 해석의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고주파 누락 질량이 만드는 강체 응답을 설계 응답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브록 B 굽타 방법의 F2 결정대안 브록 B는 굽타 방법에서 강체 모드 응답 문턱 주파수 F2를 결정하는 대안 절차를 제시합니다. 굽타 방법에서 F2는 이 주파수 이상에서 단자유도, 진동자 응답이 입력 운동과 완전히 상관된다고 보는 경계입니다. F2를 잘못 선택하면 주기 응답과 강체 응답의 분리가 왜곡됩니다. F2가 너무 낮으면 강체 성분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너무 높으면 실제 강체 성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곡선의 수렴 주파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브록 B의 시간 이력 기반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록은 굽타 방법을 단순한 경험적 주파수 선택이 아니라 입력 시간 이력과 단자유도, 진동자 응답의 관계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로 보완합니다. 브록 BF2 결정을 위한 대안 절차 브록 B의 절차는 응답 스펙트럼 생성 과정에서 각 단자유도, 진동자의 전체 응답 시간 이력을 계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각 진동자에 대해 최대 응답 발생 시간과 방향을 확인하고 입력 시간 이력의 최대 가속도 발생 시간 및 방향과 비교합니다. 입력 시간 이력의 최대 가속도 발생 시간과 단자유도, 진동자 최대 응답이 일치하는 최저 주파수를 F2로 정의합니다. 단, 그보다 높은 모든 단자유도, 진동자에서도 같은 거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F2 이상 영역에서 응답이 입력 운동과 사실상 같은 위상으로 움직인다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체 모드 응답 존재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입력 시간 이력과 단자유도, 진동자 시간 이력 응답의 0점 교차도 F2 부근에서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계산은 관심 임계감 쇄비별로 자동화하여 응답 스펙트럼 생성 알고리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의 기술적 역할 참고문헌절은 RG 1.92의 규제적 배경, 구조동역학 이론, 모드 조합 방법, 공간 성분 조합 기준을 뒷받침하는 문헌군을 정리합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인용 목록이 아니라 RG 1.92가 어떤 이론적, 규제적 근거 위에서 조합 방법을 선택했는지 보여줍니다. 규정 관련 참고문헌은 GDCE, 브록 S, 10CFR 파트 100 브록 A와 같은 내진 설계 기준을 제공합니다. 기술 문헌은 로젠블루스, 더키우레기안, 굽타, 린들리 요, 뉴마크 등의 모드 응답 및 공간 성분 조합 방법을 뒷받침합니다. 실무자는 조합식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방법이 어떤 가정, 어떤 감쇄 조건, 어떤 스펙트럼 형태, 어떤 공간 성분 독립성 조건에서 적절한지 참고문헌의 맥락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1.8 규정 및 핵심 배경자료 참고문헌 1부터 8까지는 RG 1.92의 규제적, 해석적 근거가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 범위에는 10CFR 파트 50, 10CFR 파트 52,
10CFR 파트 100 부록 A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내진공학 기준의 법적 배경이 되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특히 10CFR 파트 100 부록 A는 원전의 내진 및 지질 부지 기준과 연결됩니다. 이 기준은 지진 입력과 부지 조건을 안전해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정하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뉴 레그시 R6645는 모드응답 조합 방법에 관한 규제 지침을 재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이 문헌은 RG 1.92에서 누락질량, 강체응답, 전이영역 조합을 왜 더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참고문헌 9, 17 모드조합 이론과 방법론 참고문헌 9부터 17까지는 모드조합 이론과 실제 해석 방법을 뒷받침하는 문헌군입니다. 굽타의 응답 스펙트럼 방법 내진 해석과 구조물 설계 관련 문헌은 주기응답과 강체응답의 성분 분리, 그리고 굽타 방법의 기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윌슨, 더 키우레기안, 바이오의 문헌은 SRSS를 대체하는 모드 조합 방법을 제시하며 근접 모드 상관성을 고려하는 완전 2차 조합 접근과 연결됩니다. 굽타와 조의 배관계통 모드 조합 응답 스펙트럼 해석 문헌은 원전 배관처럼 다중모드, 다중지지 특성이 중요한 시스템의 조합 방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굽타와 첸의 조합 방법 비교와 린들리와 요우의 내진 검증 모드 응답 합산 문헌은 전이영역과 강체응답 처리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문헌군은 SRSS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왜 CQC, 굽타, 린들리 요우 같은 방법이 필요한지 보여줍니다. 참고문헌 18, 22, 공간성분 조합과 표준 참고문헌 18부터 2까지는 공간성분 조합, 통계적 독립성, 안전 관련 원자력 구조물 해석 기준을 뒷받침합니다. NRC-RG 1.60은 원전 내진 설계를 위한 설계 응답 스펙트럼을 다루며 지진 입력 정의의 기본 배경이 됩니다. 뉴마크의 내진 설계의 기준 관련 문헌은 140-40 조합법과 연결됩니다. 이 방법은 세 공간 성분 중 가장 큰 성분을 100%로 보고 나머지 두 성분을 40%씩 더하는 방식으로 SRSS의 대안적 조합법으로 사용됩니다. 첸의 시간이력 통계적 독립성 관련 문헌은 세 지진 성분을 시간이력법으로 동시에 또는 시간당 개별 대수합할 때 필요한 독립성 조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ASC 24-98은 안전 관련 원자력 구조물의 내진 해석과 해설을 제공하는 표준으로 원전 구조물 해석의 실무적 기준과 연결됩니다. 규제 지침의 실무 적용 요약 RG 1.92의 실무 적용은 모드 응답 조합, 강체 응답 처리, 누락 질량 반영, 공간 성분 조합, 안전 해석 보고서 기재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응답 스펙트럼 법에서는 먼저 개별 모드 응답을 주기 성분과 강체 성분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접 모드가 없으면 SRSS를 사용할 수 있고, 근접 모드가 있으면 CQC 계열 모드 상관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이 영역의 성분 분리에는 굽타 방법 또는 린들리 요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GPA 이상 고주파 영역의 누락 질량 기여부는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새 공간 성분 조합에는 응답 스펙트럼 법에서 SRSS 또는 140-40 조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이력법에서는 각 성분 최대 응답의 SRSS 또는 통계적으로 독립인 세 성분의 시간당 개별 대수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조합 방법과 주요 과정은 SAR의 해당 절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추적성이 확보되어야 NRC 심사자가 해석 방법, 주파수 경계, 누락 질량 처리, 공간 성분 조합을 재현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구조 RG 1.92의 핵심 판단 구조는 4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모드 응답입니다. 주기 성분은 CQC 또는 SRSS로 조합하고 강체 성분은 대수합으로 조합합니다. CQC는 근접 모드 상관성을 고려할 수 있고 SRSS는 모드가 충분히 분리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둘째, 누락 질량입니다. FGPA 이상 고주파 모드와 지지점 질량 효과는
누락질량 방법 또는 정적지 PA 방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지지부 요소력과 지지발력이 과소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간 성분입니다. 새 직교 지진 성분은 SRSS, 140-40 조합법 또는 시간이력 대수압으로 결합합니다. 시간이력 대수압을 쓰려면 새 지진 성분의 통계적 독립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인허가 추적성입니다. 적용한 방법과 가정은 SAR에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 이행 원칙도 유지해야 합니다. RG 1.92는 단순 계산 공식 모음이 아니라 내진응답의 물리적 성분을 정확히 구분하고 인허가 문서 안에서 추적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규제기술 지침입니다.